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차량 침수 피해 커지는데요. 지하차도에 들어갔는데 이 차를 버릴 용기, 이거 나지 않아요. 어떨 때 도망가야 된다, 어떨 때 차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 좀 다방면으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폭우로 차량 피해도 심각합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가 약 침수차가 2만 대가 나왔습니다. 2만 대요? 근데, 2만 대죠. 엄청나죠. 근데 예. 매년 이제 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장마철 꾸준하게 비 조금씩 내렸는데 지금은 뭐 극한 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작스럽게 예, 쏟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한 거 1시간 만에 가봤더니 내 차가 없어졌다든지 예. 이미 쓸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올해 지금 한 1,000대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공식 신고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아직 비 내리고 있고 또 보통 가을 되면 태풍 한두 개 정도 온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태풍의 크기가 슈퍼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자체를 비가 내릴 때, 특히 야간에 폭우가 내릴 때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운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별의별 말씀 다 드리지만은 이거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또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물이 이미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늦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못 들어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뭐 인재니 뭐니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이유고요. 예. 그래서 더욱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이 약간 차오게 되면 문이 벌써 안 열립니다. 네. 그리고 창문도요, 파워윈도우를 내리더라도 전원이 나간 게 아니라 모터를 통해서 이 유리를 내리는 것보다 바깥에서 유리를 미는 물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물이 있는 데에 들어갈 때는 창문을 미리 내리고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혹시 창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유리 깨는 비상망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대 중에 10대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운전석 옆에 예. 좀 분량도 70-80%가 되니까 괜찮은 것들 하나 뭐 1-2만 원 정도면 구입하는데 일생 동안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두고 유리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또 꼬여 있으면은 이 안전띠가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리 깨는 비상망치 뒤에는 칼날이나 가위가 꼭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고 유리를 깰 때도 가운데 깨면 안 깨집니다. 썬팅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서리를 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판단에 대한 것들을 과연 버리느냐 나가느냐 이것이 1초 2초가 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를 버릴 용기 쉽게 나지 않아요. 아깝죠. 하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상자가 발생하지 말아요. 차는요 보험 처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거는 교육도 중요하고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반복된 세뇌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유리 깨는 망치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13시간 하루 반이면 면허를 따는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요. 알려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그런데 바퀴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 그러면 이렇게 대피해야 됩니까? 전기차고 일반 내연기관차 좀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세단이다 그러면 밖에 반이 되면은 반이다 그러면 뒤에 머플러가 물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반 넘어서 3분의 2쪽 가면은 시동이 꺼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침수도를 지나갈 때 만약에 우회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꼭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앞에 차가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세단이면 앞에 차도 세단이어야 돼. 그래야지 높이를 똑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앞에 차에 어느 정도? 뒤에 꽁무니에 있는 머플러를 봤을 때 물이 지금 머플러를 덮기 시작을 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럼 가다가 서죠. 내가 맨 앞이다 그러면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창문 내리고 고개를 내밀고 또 에어컨 같은 거 에너지 분산되는 거 끄고요. 창문 내리고요. 그다음에 고개 내밀고 내 앞밖에 물이 얼마큼 들어온지를 보셔서 반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들어가지 마시고 후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교수님, 며칠 전에 제가 여의도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여의 하류 나들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쪽 차선이 물이 찼어요. 물이 차서 바퀴에 반나마 잠겼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뒤에 차가 밀려오면 후진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특히 이제 물결을 치게 되면은 예. 아까 높이를 말씀드린 거는 물이 잔잔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 네.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불어난다든지 물결이 일어난다든지 또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세단 같은 경우는 넘치면서 시동이 꺼지는데 한 번 시동이 꺼지면은 한 번 정도는 더 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시동이 켜져서 나오면은 1,000원이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동이 만약에 안 걸린다 그러면 계속 시동 키면은 엔진룸까지 물이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빼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대피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이 불려 나오는데 후진이나 전진이 아예 안 된다. 네. 만약에 판단이요. 그러면 일단 창문을 열려 있으면 다행이고요. 네. 안 열려 있으면 문을 무조건 열어야 되거든요. 유리 깨서라도. 네.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올 때 물살 때문에 쓸려가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붕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붕 올라가서 119 연락해서 그 군안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607님께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때 왜 이런 거 안 내죠? 13시간 동안에 뭘 가르칩니까? 네. 제가 이제 경찰청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예. 일본이나 중국이 60시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13시간입니다. 네. 13시간이니까 전진만 하고 후진이나 주차도 안 되고 비상시 조치 방법, 응급 방법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단추인 운전면허 제도부터 강화해야 되는데 한 번 씌워지니까 강화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씌워졌잖아요. 맞습니다. 자, 예. 그때 제가 제도 개선위원이었는데요. 네.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침수 차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침수 차량 딱지 안 붙고 침수 네. 차량 이거 속여가지고 파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많이 있고요. 아직도 구멍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침수차가 많이 등장하고 한 2달 정도 후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예. 이 흔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도 2만 대 생기면서 중호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폐차시켜서 기계로 눌러가지고 찌그러뜨리겠다라고 했지만은 틈새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처리 안 한 것들 네. 또 이 정비를 할 때 정식 정비를 안 하는 것들은 완전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차를 폐차할 때 비용을 일부 보존하기 위해서 매각 처리할 때 그게 일반 이 침수차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루트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점검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침수 차량 몰래 파는 사기꾼들은 엄벌해야죠. 못하게 해야죠. 처벌 정도 강화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사람도 적지만은 또 이름을 바꾼다든지 해서 재등장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그런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고차 분야도 10월부터 완성차가 들어오거든요. 예. 일부 들어오는데 아마 인증 중고차를 통해서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침수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에서 또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해서 산하 경관 노력을 통해서 가장 피해가 큰 게 중고차 분야 아닙니까? 예. 예,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국토부의 역할이 좀 크군요. 국토부가 이제 규제기관 중에서 소비자가 직결되는 부분에 이 관할 부서기 때문에 더더욱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수님, 네. 아무튼 차량이 침수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이어야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실수했다. 창문을 열어놔서 물이 들어왔다. 썬루프를 열어서 물이 들어왔다. 또 주차 금지구역인데 들어가서 주차에다가 물이 침수됐다. 그럼 보상 전혀 못 받습니다. 예. 일단 이 천재지변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이나 이런 거 선포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할 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에 대한 것들 일부 더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험 처리 말고도 일부 더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종합보험의 이 기준이 어디인지를 한번 미리부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보험을 바꿔서 저렴한 보험을 들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종합보험 어디 들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좀 판단을 잘 받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천재지변이나 문제로 인해서 차에 대한 손실을 받았을 경우에 네. 이 보상의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이번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21님께서 요즘은요 비상망치 대신에 차량용 충전기 겸용 망치도 나옵니다. 꼭 사서 사용
사용하세요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신진선님께서는 퇴근길 운전하다 말고요. 한쪽에 주차하고 필기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다들 비 온다고 피하라고만 하지 실제 필요한 방법은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필수 정보 감사합니다. 김필수 교수님 이렇게 감사함 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7시 10분을 기해서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산지에 호우경보 발효 중입니다.